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기 채널의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적이고 좋지도 않은 일, 남한테 알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털어놓으며 속도 풀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면 비슷한 일이 닥치신 분도 어느 정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 같고요. 제가 겪은 일은 파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억측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가 바로 한 방 먹이고 대차게 남자놈을 차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나 성격, 취향이 자기와 맞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능력이나 안정적인 조건 같은 걸 보잖아요.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 능력 같은 거 많이 봤다던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이 더 대놓고 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계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의 배우자인데 함께 고생하느니 꽃길 걷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저 역시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 말고도 살펴본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조건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랑한다고 스스로 세뇌시키며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조건이야 보겠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남친도 저는 호감과 끌림 때문에 선택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더해져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있는 집인데요. 엄마는 제가 좋다고 하면 저를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동생이 저와 엄마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어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역할이 정해졌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남친에 대해 굉장히 신중했고 엄마는 성실한 것과 저와 잘 맞는다는 제 말에 남친을 받아들이셨어요. 언니, 그래도 결혼은 더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 나이가 결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일도 잘하고 있고 결혼하면 일이고 뭐고 내 맘 같지 않다던데. 아무리 그 오빠가 괜찮아도 나는 신중했으면 해. 그 오빠 땡땡 법무법인 인턴 변호사랬지? 거기서는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 정말 그럴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진이 말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맞고 명희 네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더 크면 잘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 어느 쪽이든 네가 결정하면 엄마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근데 언니 남자친구가 겉보기에만 착하고 속으로는 우리 재산 보고 언니랑 결혼하는 거면? 엄마,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거지? 결혼하는 데에 양쪽 집 재력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 집도 무슨 실내 골프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 돈이 아주 아쉬운 집은 아닐 거고. 그러면 사람 됨됨이를 보면 돼. 만약에 진이가 말한 대로라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명희 너는 네 남자친구랑 서로 의지하며 아껴주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고려해봐.
그러면 될 거야. 엄마. 나도 선우 오빠 성실해서 그게 제일 믿음직했어. 내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 싶어. 이기적으로 군 적도 없었고 나한테 잘 맞춰줬거든.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결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희야, 나 너랑 살고 싶어. 둘이 좋은 가정 꾸리자. 좋아 오빠. 나도 오빠만한 사람 없을 것 같아. 결혼해. 남친이 얼굴이 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지와 꽃다발을 내미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준비를 했나 하고 감동했죠. 저는 결국 집에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고 알렸고 제 말에 여동생도 엄마도 더는 말하지 않고 남친을 받아줬어요. 남친은 인턴 변호사였고 저는 한의사로 선배들과 함께 병원을 열어 진료를 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남구와 성북구에 규모가 좀 되는 건물을 갖고 있었고 엄마는 부동산 일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을 엄마가 열심히 불렸는데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꽤 많은 땅을 판 것과 합쳐 아파트나 땅을 샀다가 값이 오른 후 파는 식으로 자금을 모아 큰 건물 2개를 갖게 됐죠.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의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엄마 혼자 딸 둘 키우며 이만큼 이뤄놓은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는 남친 집이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다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막연하게 남친도 그 집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었어요. 먼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에 남친 아버지도 소탈해 보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좀 화려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 취향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나이 들었어도 화려할 수 있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얼핏 쌀쌀맞은 인상이었지만 그걸 지을 만큼 잘 웃으시고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남친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결혼식 때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선우짝이 집에 오다니 어째 감개무량하다. 내 아들이 벌써 이럴 나이가 됐나? 실감나지 않고 말이야.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예쁜 아가씨를 골랐을까? 내 아들이지만 여자 보는 눈은 있어. 한의사라니 머리도 좋을 테고. 우리 선우도 아가씨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좋아해 주시겠지? 저희 결혼 약속 전이지만 엄마랑 오빠랑 같이 만난 적 있어요. 엄마는 선우 오빠 좋다고 하셨으니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아우,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예쁜 딸 홀로 키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 여동생은 로스쿨 다닌댔지? 집안이 머리가 좋네. 우리 손주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말에 남친 아버지도 흡족한 표정으로 허허 웃으셨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남친 어머니가 대뜸 저희 엄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다고 했지? 어디랬지? 성북구? 네, 맞아요. 엄마는 건물에서 나오는 새 받고 계세요. 저는 굳이 더 큰 건물이 있다고 덧붙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괜히 그런 말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몰랐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았던 대화 자리가 썰렁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약속도 했고 차차 남친한테도 강남구 건물과 엄마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어째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죠. 그럼에도 남친 부모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특히나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빛내시는데 솔직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선우가 너 데려다 주러 니네 동네 갔다가 놀랐다고 하더라고. 거기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던데. 어머니 건물도 꽤 크다면서. 원래 집안에 재산이 좀 있었어? 네,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저희에게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역시 있는 집 자식들이 다르긴 다르네. 어머니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시겠어. 저희 엄마는 편한 게 제일 좋다는 주의세요. 아마 길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보일 거예요. 하긴 선우가 그런 건물주로 안 보이게 아주 소탈하시더라는 말은 했었다. 근데 니네 성북구 건물 보고 아주 놀랐다던데. 너도 참 너다. 그런 큰 건물이면 좀 더 내세워도 될 텐데. 선우는 그냥 웬만한 원룸 빌라 같은 건물 정도인 줄 알았다가 많이 놀랐었대. 나도 우리 아들이 그런 큰 건물주 딸하고 결혼한다니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더라. 물론 우리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집이야. 너도 알지? 우리 실내 골프장 하는 거. 돈 있는 손님들도 꽤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서로 맞춰가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단으로 원하는 브랜드를 적은 메모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웃으며 결혼식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물론 집은 우리가 마련하겠지만 가구나 혼수 이런 건 전통적으로 니네가 해도 되는 거겠지? 요새는 반반 어쩌고 하지만 나는 기왕 이렇게 서로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었어요. 엄마랑 잘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는데 남친 어머니가 바라는 브랜드는 꽤나 비싼 명품이어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든 뭐든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비싼 걸로만 해가야 하는데 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 돈 보태달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해주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힘으로 준비하고 싶었고 신혼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비싼 건 사고 싶지 않았어요. 예단도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낮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는 새해도 저는 몇 번이고 남친 어머니한테 불려가 남친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선우 짝, 내 며느리 되래야. 얘가 한의사고 얘 동생은 로스쿨 다닌대. 미래의 변호사 아니겠어? 우리 사부인이 엄청난 큰 건물주야. 이제 우리 안 싸두니 골프장 고객 늘려주시게 생겼지 뭐야? 라는데 남친 어머니 친구분들은 시기 반 부러운 반으로 저를 보며 수군대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골프장에 손님 보낸다고 한 적도 없는데 딱 집어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한 것도요. 게다가 저는 그 자리에 식사값을 전부 계산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 저는 완곡하게 그런 자리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드린다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지출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 결코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어느 백화점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백화점은 손에 꼽는 명품 매장들만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딱 잡고 아주 비싼 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랑 우리 아들은 저거 여성용 남성용으로 해줘야 된다. 알았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딱 이 백화점에만 있는 물건이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여기로 부른 거야. 점심은 이 근처 오마카세 일식집으로 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 보이니? 옷차림은 이게 또 뭐야? 이런데 나오는데 후줄근하면 매장 직원들도 우습게 본다는 거 모르니? 너 한의원 출근할 때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명품 구두에 가방은 들어야지. 어디 상표도 없는 걸 하고 다니니? 명색이 한의사가. 어머니, 저는 브랜드보다는 가죽 제품 안 쓰자는 주의예요.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가방이나 구두도 되도록 동물 가죽 아닌 걸로 사서 쓰거든요.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보네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서 사요. 아니, 암만 그래도 이런 데 나올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뭔 비건인지 싸구려 같은 거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오늘 가방하고 구두는 좀 사가지고 들어가라. 어머니, 비건이라고 해도 고급 제품도 많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싼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 체면도 있는데 너 앞으로 너 편한 대로만 살 거야? 그건 아니지.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맞추는 건데 네 시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명품 매장으로 끌고 가서 가방하고 구두를 골라 떠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남친 어머니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가방까지 얹어서요. 나 이거 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데 오늘 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 이거 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고맙다. 잘 들고 다닐게. 너무 기가 막혔지만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바빠지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했어요. 물론 그러는 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휘두르며 백화점을 나섰어요. 근데 말이야, 니네 어머니도 꾸미는데 관심 없으셔? 보통 이런 건 딸들이 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도 명품 브랜드에 관심 없으세요. 굳이 비싼 거 찾지 않아도 옷감 좋고 바느질 잘 된 좋은 거 사서 입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몸 아프신 환자분들 한의원 오셔서 한의사 옷 보는 일이 있겠어요. 옷도 가운으로 다 가려지는데요. 그래도 그거 아니다 너. 사람은 자기 지위에 맞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안사돈한테 못 배웠으면 나한테 배우면 되겠구나. 오늘 이왕 나온 김에 쇼핑 좀 더 하고 들어가자.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다시 백화점으로 끌고 들어가시길래 오늘은 잠깐 나온 거라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겨우 거절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 혼수에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날 같이 백화점 쇼핑을 안 했다고 앞으로 같이 다닐 쇼핑 목록을
저한테 보내신 건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너 내가 보낸 문자 받았지? 그건 내가 너 품격 갖춰주느라 보낸 거고, 신혼집 혼수 말이야. 그거 나랑 같이 사러 다녀야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고를지 뻔하게 보인다. 아무리 니들 취향이 있어도 집에 놓고 쓰는 물건들은 손님들도 오고 할 텐데 허접한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니 저는 남친에게 불평을 했고, 남친은 자기 엄마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처음으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애초에 네가 엄마한테 맞춰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안 그러셨을 거야. 네가 너무 네 고집만 부리니 어른 보시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볼 때 네가 하는 게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하겠니? 뭐야 오빠? 그 말은 오빠도 내가 하고 다니는 게 별로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명품 위주로 이제는 청담샵으로만 다니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옷이고 구두고 가방이고 필요 없다고. 본인이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어른들 볼 때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면 그랬겠냐고. 그게 꼭 명품이어야 해? 그렇게 비싼 걸 해야 되냐고. 그리고 어머니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어머니 거 하나씩 끼워서 계산하게 하시더라. 지금 시어머니 거 결제한 것만 얼마인 줄 알아? 나 평생 이렇게 사치품에 돈 써본 적 없어. 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살 때 물건 몇 개 좀 같이 계산해 달랬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는구나. 하, 너 심보 좀 고쳐.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그게 아까워? 뭐? 지금 말 다 했어? 저희 싸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또 가구 보러 가자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학회가 있어서 시간이 안 나니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려 겨우 미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제 오늘 니네 건물 가봤거든? 근데 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그게 세가 다 얼마니? 그 건물에 평원들도 있던데 니네 한의원도 거기 들어가지 그랬어. 그러면 세도 아끼고 좀 좋니? 한의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라서요. 저희 시작할 때는 엄마 건물에 빈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댁에서 뭔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 궁금하잖아. 사돈 될 집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는 봐야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나니까 다들 쳐다보고 말이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확 깨더군요. 아니, 누구 건물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어떻게 그걸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김칫국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점점 남친한테도 남친 어머니한테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곧 함께 옷을 맞추기 위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은 갑자기 남친 누나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뒤로 미루고 그 전에 같이 옷을 맞추며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한복만 하려고 했는데 남친 집에서 양복도 같이 맞추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자 집에서 우기면 여자 집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 우리가 못할 처지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가자.
그래야 네 신상에도 좋아. 아무리 지금은 선우나 그 어머니나 좋아 보여도 살다가 기분 상하면 이런 거 갖고도 싸우게 되거든. 네가 아예 싸움의 땔감이 될 것 만들지 말아야 돼. 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를 달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남친 가족을 만나려고 강남의 부티크에 갔어요. 저희는 생전 그런 데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남친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거였거든요. 남친 아버지는 자기는 굳이 양보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선우 아빠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양복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맞추는 거에 빠지는 걸 해드려서야 되겠어요? 명희 시아버지인데요. 예, 그래야죠. 알겠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먼저 옷치수를 잰다고 직원 앞에 섰어요. 저희 가족은 뒤에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치수를 재다 말고 자꾸 엄마를 쳐다보더니 곧 표정이 굳어져서 직원한테 잠깐 저리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옷을 집어 들고는 남친을 불렀어요. 선우 너, 이 집 제대로 조사는 한 거야?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느냐고.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아니 너는 법무법인 다닌다는 놈이 너랑 결혼할 사람 뒷조사도 안 해봤단 말이야? 나 얘 엄마라는 저 여자 봤다고. 그 건물 1층에서. 긴가민가 했는데 출애해가지고 거기 박스 줍는 여자랑 같이 있더만. 그런데 뭐? 그 건물 주인이라고? 그 말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왜 그렇게 빈티가 줄줄 나는지 이제 알았다. 뭐? 비건? 가죽 제품을 안 써? 웃기시네. 쓸 수 없어서겠지? 너네 정체가 뭐야? 네 엄마 건물주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봤다고. 네 엄마 박스 주워서 정리하는 거. 엄마가 박스 주워다 고물상 갖다 주는 집이면 말 다 했지. 선우 너는 이거 말만 듣고 덥석 결혼 결정하면 어떡해?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그 말에 여동생이 화가 잔뜩 나서 한마디 했어요. 잠깐만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언니가 아줌마 아들을 속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면 뭐니? 됐다. 아 어쩐지 혼수 보러 다니는 것도 자꾸 피하고 물건 사는데도 쪼잔하게 굴더라. 진짜 부자면 이럴 리 있겠어? 얼른 가자니까. 네 누나한테도 비행기표 취소하라고 해. 이 결혼 없던 걸로 합니다. 알았어요? 명희 너 우리 선우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남친 어머니는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남친 역시 저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동안 싸운 게 많아 감정이 쌓인 데다 자기 엄마가 저희가 거짓말했다고 하니 아주 꼴보기도 싫은가 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친의 표정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이 막 샵을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홀이 어수선하니 안에서 부티크 사장인 디자이너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른 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 임 사장님, 저희 샵에는 어쩐 일이세요? 이제 드디어 저희 옷 입기로 하신 거예요? 아 진작에 저희 옷 좀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놀라서 디자이너를 쳐다봤어요.
뭐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가야겠네요.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소름 피워서 미안해요. 이봐 자네, 여기 전화해보든가 찾아가 봐. 라며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남친에게 명함을 던져주고 저희 자매를 데리고 샵을 나왔어요. 그건 엄마 부동산 사무실 명함이었죠. 그 명함을 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디자이너를 쳐다보았고, 남친 어머니는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친은 명함을 보며 거기에 적힌 곳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는 휴대폰뿐 아니라 사무실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친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남친도 지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돈줄로 봤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의심한 것도 똑같았고요. 저희가 막 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명희야, 우리 엄마가 뭔가 한참 잘못하셨던 것 같아. 그날 박스 주워 정리하는 사람이 니네 엄마랑 너무 닮았었대.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 나와서 오해 풀고 다시 옷 맞추자. 웃기시네. 오해 같은 소리 한다. 옷은 너나 맞춰 입어. 나 니네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랑 내 동생한테 한 거 절대 못 잊어. 감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해? 니네 엄마 입으로 이 결혼 깼고 나야말로 제발 좀 떨어져 줬으면 해. 엄마는 큰 소리로 호령하셨어요. 진이야, 얼른 가자. 그냥 밀어버리든가 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던 거 자네 어머니야. 그리고 나 이렇게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집안에 명품만 찾고 그걸로 사람 품격 따지는 시어머니한테 우리 명이 못 보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줘? 나 그날 박스 주운 거 맞아. 그 동네에 박스 주우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건물 관리 만나러 갈 때 도와드리고 있어. 그분도 작은 빌라 3채 가진 알부자야. 자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자네 어머니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집에 가서 우리 명이 물드는 거 싫으네. 저리 비키지 못해. 그러자 여동생이 차 경적을 막 울렸어요. 저리 비켜요. 우리 진짜 화나면 막 나가는 수 있으니까. 이보세요, 김선우 씨. 당신 조심해. 그 법무법인에 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동생 말에 얼굴이 하얘진 남친은 그제야 아차 싶나 보더라고요. 제 동생이 꽤 괜찮은 로스쿨 다닌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친 어머니가 와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아니 사부인, 저 부티크 건너편 저 큰 건물도 사부인 거라면서 그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아까 분명히 그쪽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사기꾼 집안이라면서요. 저는 이런 경솔하고 경박하고 것에 걸친 것만 신경 쓰는 천박한 집안하고 사돈 안 맺습니다. 우리 명희도 마음 접었으니 그쪽도 잃어버리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 사과는 받을 테니 이제 그만 물러서세요. 정말 이게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닌데. 사부인,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이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보세요. 박스 줍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물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어찌 보면
나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으니 그거 감사하며 가진 거 허투루 쓰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마음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됐으니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세요. 선우 자네, 내 딸 찾아와서 괴롭히기만 해. 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았어? 엄마의 대쪽 같은 음성에 남친은 몸을 움츠렸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희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왔고요. 뒤에서 아주 방방 뛰는 두 사람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돌아온 후 저는 상견례 장소 예약부터 취소하고 남친한테 정식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며 미안해하는 저를 다독였죠. 잘 됐다. 그런 집 시집 갔으면 너 고생 엄청 했을 거야. 이렇게 결혼 전에 알고 깨진 게 100번 잘 된 거다. 맞아 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박스 좀 주었다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다니. 김선우, 그 사람도 아주 웃기더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선배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진이야, 내가 네 말 안 듣고 결혼 결정해서 이런 일 생겼어.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괜찮아. 이거 다 조상님이 우리 도우시는 거다. 맞아 언니. 이거 앞으로 진짜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액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푹 자고 다 잊어버려. 없던 일로 해. 엄마와 여동생 덕에 저는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지만 남친은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질척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겉보기랑 다르게 계산해서 저를 만났던 것 같은데 쉽게 놓아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칼 같은 데가 있어서 그 후 남친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며 한의원까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자 집에 와서 좀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자 열받은 여동생이 남친한테 꽃병에 있던 물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 언니가 미쳤니? 너랑 무슨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 저는 흥분한 동생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친한테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정 놓은 사람 다시는 안 봐. 너도 마찬가지야. 너랑 만났던 시간이며 에너지 너무 아까워. 그게 제일 미치겠고 너에 대해 요만큼의 정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랬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친은 물벼락을 맞은 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요. 그 후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물벼락 맞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감기 걸린 치료 비용 내놓으라며 저한테 악을 쓰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사람 같지도 않아서 상대 안 하니 문자까지 보냈고요. 그걸 본 엄마와 여동생이 남친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변호사한테 고소할 거니 변호 맡아달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해 남친 일을 법무법인에서도 다 알게 됐어요. 그제야 남친은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 엄마도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보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 집안 식구들 속내를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어쩌면 남친 어머니 그 낭비벽 때문에 질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랬든 저랬든 상견례 전에 깨지게 된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는 그 집 어머니부터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